이남용 교수의 시론론, 국민연금 2041년 적자 2055년 소진 경고 등인데도 책임은 증발합니다. 국민연금 이슈는 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39개 로비 기준으로 112 소득보장 인컴 세큐리티에 속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현금급여 기반의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바닥인데 국민연금 제도는 정상국가 가정으로 굴러갑니다. 국민연금은 인구의 함수인데 한국 인구는 이미 정상국가 가정을 벗어났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25년 20.3%로 올라섰고 2036년 30.9%, 2500년에는 40%를 넘길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층이 줄고 고령층이 급증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 대비 받는 사람이 폭증하는 구조적 충격이 발생합니다. 출생 기반도 약해졌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규모 자체가 이미 매우 작고 합계 출산율도 지역 편차 속에서 낮은 수준이 이어집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낮으면 가입자 기반은 얇아지고 연금의 현금 흐름 엔진이 약해집니다. 처방은 감성 구호가 아니라 인구 충격을 흡수하는 제도 장치로 가야 합니다. 연금 개혁을 보험료율 급여율만 손대는 기술이 아니라 정년 고용 출산 이민 돌봄 노인 일자리까지 묶는 국가 설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특히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비정합을 방치하면 보험료는 덜 거치고 급여는 더 빨리 나가며 결과적으로 적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에 소진이라는 국가 경고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 수지 적자, 2055년 기금 소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느 연도에 현금 흐름이 뒤집히는가를 찍어준 국가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의 핵심은 기금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적자 전환 이후의 연쇄 전염입니다. 적자가 시작되면 기금은 자산을 팔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시장 충격이 커질수록 매각 타이밍이 나빠지며 수익률이 흔들리면 소진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재정 추계는 수익률 변동이 소진 시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처방은 첫째, 적자 전환 이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정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 목표를 표가 아니라 규칙으로 박아야 합니다. 셋째, 국회가 매번 정치 이벤트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추계와 연동된 단계적 조정 로드맵을 법에 내장해야 합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불일치가 구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수,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의 균형으로 버팁니다. 2025년 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올린다가 아니라 올리는 방식과 책임 배분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현역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 깎고 급여 확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늘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하며 부담을 분산시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만 끌고 그 사이 인구 구조는 악화되어 필요한 조정폭이 더 커집니다. 처방은 세대별 공정성을 숫자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면 세대별 소득 분위별 충격을 공개하고 급여 인상은 최소보장 강화처럼 타깃형으로 설계하며 고소득 구간의 암묵적 보조와 제도 내 교차 보조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더 내고 누가 어떤 급여를 더 받는지가 보이지 않는 개혁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가입 사각지대 998만 명, 의무 가입 연령대 3명 중 1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은 가입하지 못하거나 못 내는 사람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18부터 59세 의무가입 연령대에서 광의의 사각지대가 998만 명, 즉 전체의 33.6%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납부 여의자와 장기 체납자를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가 수백만 명 규모로 지적되는 현실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 제도라는 간판과 달리 실제로는 큰 공백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통계청 연금 통계에서도 2023년 18에서 59세 연금 가입률이 81.10%로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 외에 직역퇴직 개인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사각지대 문제는 더 날카로워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불안정 노동 경력 단절 영세 자영업이 늘수록 사각지대는 구조화됩니다. 처방은 사각지대를 도덕 문제로 꾸짖는 게 아니라 소득 고용 시스템과 연결해 줄이는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일용직 플랫폼 노동의 사업장 가입 편입, 경력 단절 크레딧 강화, 납부 여의의 남용 차단과 재진입 인센티브를 묶어야 합니다. 가입 기반을 넓히지 못하면 보험료율을 올려도 전체 재정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습니다. 체납과 무임승차가 성실 납부자를 벌주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신뢰의 게임인데 체납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4대 사회보험 총액이 2024년 말 1조 1217억 원이고 그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 체납 사업장이 3만 1,000곳이라는 보도는 월급에서 떼었는데 사업주가 안 냈다는 전형적 배신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가 방치되면 성실 납부자만 손해보고 제도 이탈 유인이 커집니다. 관계의 객체를 분해하면 더 명확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냈고 사업주는 원천 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징수기관은 회수 처분 권한이 있고 감독당국과 국회는 제재 강도를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누적될수록 피해는 근로자에게, 비용은 미래 세대와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며 책임은 사업주 감독 정치 모두에서 흐려집니다. 처방은 체납을 이익으로 만드는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첫째, 체납 사업주에 대한 실효 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폐업 반복에 대한 연대 책임 장치를 촘촘히 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체납 시점부터 급여권 인정 때 지급 구상권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징수 실시간 신고 금융거래 연계로 징수의 속도를 높여 버티면 이긴다는 기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받는 연금이 얇아서 노인 빈곤이 폭발하는데 제도는 상대평가만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의 성적표는 빈곤율과 실수령액으로 봐야 합니다. OECD는 펜션스 오트 어겐스 2025의 한국 노트에서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약 40%로 OECD 최고 수준이며 2011년에 48%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의 체감도 숫자로 드러납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7만 9,524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평균은 약 12만 5,390원, 10에서 19년 가입자는 약 44만 2,077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보조금이 됩니다. 처방은 첫째, 국민연금을 가입기간 싸움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취약계층의 가입기간을 늘릴 제도적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을 해결한다는 허구를 끝내야 합니다. 셋째,
장기 가입을 유도하되 강요가 아니라 고용 안정 경력 단절 완화 보험료 지원과 결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금 1212.9조 원을 굴리면서도 거버넌스 책임이 분산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초대형 자산 운용 시스템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212.9조 원입니다. 성과도 큽니다. 2023년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14.14%로 확정되었고 2024년에는 15.32%, 수익금 159.7조 원, 1988년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 6.82%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단년도 호황이 장기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재정 추계에서 가정하는 장기 수익률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정책은 더 위험해집니다. 처방은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실패의 책임을 동시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를 단기 여론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흔들지 못하게 하되 성과 보상과 위험 관리, 손실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 1%포인트만 더 올리면 해결 같은 마술적 화법을 경계하고 수익률 변동성, 유동성, 지급 스케줄을 함께 관리하는 지급연계형 자산부채 관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연금부채 6,358조와 미적립부채 1,820조, 숨은 청구서를 국민 앞에 펼쳐야 합니다. 연금은 지금의 현금 흐름만이 아니라 미래 지급의 현재 가치, 즉 부채의 성격을 갖습니다. 2024년 말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했을 때 미래가 입자까지 고려한 연금 부채가 6,358조 원, 미적립 부채가 1,82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 법률로 미적립 부채가 현행 대비 감소했다는 평가도 제시됩니다. 이 숫자는 공포 조장이 아니라 지금 설계를 미루면 누군가에게 청구서가 간다는 회계 언어입니다. 관계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회는 급여를 법으로 약속하는 기관이고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고 지급 보장을 설계하는 기관이며 공단은 징수 지급 운영의 실무 주체이고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비용과 혜택의 분배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보이지 않게 만들면 정치권은 달콤한 약속을 쉽게 하고 운영기관은 책임의 경계를 넓히며 결국 비용은 조세, 보험료, 금여삭감, 인플레이션 형태로 분산되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처방은 투명성의 강제입니다. 연금부채, 미적립부채를 국가의 장기재정 프레임에 정례적으로 포함하고 제도 변경 시 부채가 얼마나 줄거나 늘었는지를 법안 부속서처럼 국민에게 한 장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당위 재정과 장기 부채를 동시에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연금 준칙을 연결해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설계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기금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적자 전환과 소진 전망이 공개되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41년 적자, 2055년 소진 전망은 이미 국가가 공표한 경고이며 고령화 전망은 통계청이 수치로 제시한 미래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하겠지입니다. 그 선택이 누적되면 보험료율 인상 폭은 더 커지고 급여 조정은 더 거칠어지며 사각지대와 체납 문제는 성실 납부자를 떠밀어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개혁이 아니라 사각지대, 축소, 체납, 근절, 세대공정, 공개, 거버넌스, 정비부채 투명화가 동시에 굴러가는 책임 설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이 서로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감성으로 유지되지 않고 숫자와 책임으로 유지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